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라이젠 7 9850X3D가 출시될 것이다. 거의 확정됐다고 합니다. 왜 거의 확정이냐? AMD 웹사이트에 나왔다. 어디 나왔냐면은 CPU 드라이버랑 다운로드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떴다고 합니다. 9850X3D가. 그러니까 사이트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요번에는 요 9850X3D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9950X3D2가 나올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요 9950X3D2는 듀얼 3D 캐시를 탑재했다는 걸로 화제를 모으고 있죠. 요 9850X3D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9800X3D의 상위 모델, 약간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9800X3D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최대 클럭, 그러니까 부스터 클럭이 400MHz 요 정도 올라간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왕 구매하는 거 9850X3D를 구매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마 내년쯤에 나올 거고 나오면은 그렇게 싸지 않을 거고 가격이 내려가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릴 것이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9800X3D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요 9950X3D2 얘가 훨씬 기대가 되죠. 왜냐면 얘는 L3 캐시 용량이 훨씬 많으니까. 보세요. L3 캐시 용량 192MB, 현존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9950X3D보다도 훨씬 많죠. 3D 캐시 용량이 듀얼 3D 캐시라고 하니까 예상에 따르면은 요 9850X3D랑 9950X3D2 CES 2026 요거 매년 1월달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이제 슬슬 젠6로 넘어가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9000 시리즈 신작을 이렇게 내놓는 거 보니까 젠6가 나오기에는 조금 먼 것 같아요. 내년 중에는 좀 소식이 나오려나? 요것도 궁금하고 9000 시리즈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만 시리즈로 가나? 요런 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업그레이드된 라이젠 9000 시리즈 내년 CES 2026을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새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마더보드 판매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메모리만 딸깍 교체한다거나 SSD만 딸깍 교체한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교체하는 김에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전세대 같은 경우에는 AM4여서 DDR4를 썼는데 요즘은 다 DDR5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DDR5를 쓰려면은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되는데 메모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메인보드 교체를 못해. 아예 그냥 교체 안 하고 말아. 이렇게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게 메인보드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다음은 CPU일지도 모른다. CPU 판매도 줄어들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모든 게 이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SSD나 이런 거는 영향이 적을 수 있어요. 호환이 되니까. 근데 CPU라든지 메모리는 호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요 마더보드 공급업체의 마더보드 판매량이 40%에서 5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래서 PC 시장이 성장 둔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면 너무 올랐잖아. 보시면은 현재 메모리 가격이 이렇습니다. 와, 32GB가 455,500원. 미쳤다.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보면은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메모리 가격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랑 맞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그래픽 카드 가격이 싸 보여. 그런 정도야. 그래서 사람들이 PC를 안 사려고 한다. 원래 요 연말이 PC가 많이 팔리는 시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도 끝났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겨울방학이고 막 컴퓨터가 많이 팔릴 시기인데 요때 메모리 가격 때문에 전체가 이제 올 스톱 되는 거죠. 그래서 마더보드 제조업체들은 판매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재검토를 할 게 있나?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기를 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메모리 가격이 진짜 쌌었잖아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쌀 때 사야 된다. 쌀 때. 그리고 또 요런 뉴스도 있습니다. 게이머들은 가격 인하를 위해 메모리 구매를 보이콧하자 이러고 있지만 냉혹한 진실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어떤 못된 놈이 있어. 어떤 유통업자가 있어.
걔네가 중간에서 가격 장난질을 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안 사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야 라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왜냐? 수요와 공급 때문에. 지금은 누가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라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데서 생산량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콧 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치만 정말 다 같이 구매를 안 하면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쵸? 다 같이 구매를 안 하면. 근데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사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긴 힘들다. 그러니까 레딧에 메모리 불매 운동합시다 라고 했지만 이런 운동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메모리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 AI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는 없냐?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죠. 왜냐면은 소비자 부분에 메모리 수요가 급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들었는데 안 팔려 메모리가. 그래가지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다는 거죠. 공급 업체들이.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이 안 만든 거야. 안 팔리니까. 더군다나 AM4 5600 얘네가 죽질 않아. AM4가 DDR4 메모리를 계속 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플랫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기존 시스템을 너무 오래 사용해. 그래서 DDR5로 이행하는 사람이 적어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생산 라인을 축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전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쌌던 거죠. 생산은 많이 해놨는데 안 팔리니까. 그래서 생산 라인을 줄였더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불매운동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왜 효과가 없냐? 왜냐면 메모리 수요의 상당 부분이 AI 공급망, 엔비디아, AMD와 같은 제조업체에 의해서 주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네 안 사도 돼. 우리 다른 업체에 팔 것도 부족해.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게이머들이 메모리 구매를 중단하더라도 불매운동을 하더라도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제조업체들은 AI 부분에서 팔면 돼. 그래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우리 게이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처 방법이 써있는데 별로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너무 공포감에 빠지지 말고 지금 시스템을 계속 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는 현재 진행 중인 할인 기간을 활용해라. 여전히 가격은 높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다. 향후 몇 달 동안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는 부품으로 구매하지 말고 완제품 PC를 구매해라. 아직 가격 반영이 안 됐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런 사태 때문인지 몰라도 엔비디아에서 요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엔비디아가 GPU랑 메모리 번들링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소문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제 GPU만 출하할 예정이며 파트너는 GDDR 메모리를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GPU 칩을 각종 업체들에게 넘길 거잖아요.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컬러풀 이런 업체에다가 넘기는데 그때 GPU랑 GDDR7 메모리를 같이 번들해가지고 넘겼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GPU 칩셋만 딸랑 넘길 거라고 합니다. GDDR7 메모리 니네가 직접 구매해. 요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건 몰랐어요. 이렇게 팔았나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GPU만 판매하는 게 아니었다고 해요. 엔비디아는 메모리랑 GPU를 함께 판매했었대. 그래가지고 그래픽카드 만드는 업체들은 요걸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기판에다 끼워가지고 팔면 되는 거죠. 근데 현재 메모리 부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GPU 칩셋만 넘길 거라는 거죠. 여기 들어갈 메모리 니네가 알아서 구해. 근데 왠지 이렇게 되면은 그래픽카드 가격도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은 큰 회사 뭐 에이수스, 기가바이트 이런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좀 소규모 회사 있잖아요. 약간 우리가 잘 들어본 적 없는 회사, 별로 안 유명한 회사들은 좀 타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알아서 메모리까지 구해다 줬었는데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직접 메모리 공급업체랑 컨택을 해가지고 메모리를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관계가 없었던 기업들은 메모리를 이렇게 받으려고 해도 무시당한대요. 잘 안 준대 메모리를.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요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요번 메모리 부족 사태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고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스팀 머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잖아요. 가격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기사에서는 699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에 변화가 없다면. 근데 지금 시장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메모리 가격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어떤 데서는 599달러, 어떤 데서는 800달러가 넘어갈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역대 최저 가격으로 스팀 머신을 제작한다면은 602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지금 부품 가격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스팀 머신을 조립하면 910달러. 좀 허접한 제품을 이용하면 813달러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밸브가 각종 부품들을 대량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해서 판다면 700달러 정도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된다고 해요. 시장에 변화가 없다면 699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699달러에 팔다가 스팀 머신이 계속 몇 년 동안 팔면은 그때는 이제 메모리랑 SSD 가격이 조금 안정될 거고, 그때가 되면은 699달러에 팔아도 마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팀 머신의 성공은 대부분 가격대에 달려 있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그쵸, 당연한 얘기다. 싸면 잘 팔리고 비싸면 안 팔린다. 하지만 요게 잘만 나오면은 스팀덱이랑 비슷한 수준의 성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스팀덱 정도로 팔리면은 잘 팔린 거죠. 특히나 요즘 PC 시장 메모리 가격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가격에만 나온다면은 진짜 잘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팀 머신 가격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당분간 계속 팔로우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쿠팡 정보 유출 3,370만 회원 정보가 털렸다고 하죠. 쿠팡 측에 따르면은 뭐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내역 요런 게 털렸고, 뭐 카드 정보, 결제에 대한 부분 요런 건 안 털렸다고 하는데 뭐 100% 믿을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중국인의 소행인 듯하다 요런 얘기도 있죠. 근데 뭐 중국인이 했으면은 용서가 됩니까? 아, 중국인이 했어? 아, 쿠팡도 억울하겠네. 쯧쯧쯧. 뭔 상관이야. 중국인이 했건 미국인이 했건 덴마크인이 했건 니네가 털린 거잖아. 은근슬쩍 중국인 탓으로 해가지고 물 타려고. 사실 쿠팡은 거의 전 국민이 사용한다고 봐도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사용할 정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가지고 뭐 집단 소송을 건의하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미국도 아니고. 미국이었으면 쿠팡 망했죠 벌써.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뭐 벌금 얼마 나올까?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전혀 기대가 안 되는데? 아니,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SK텔레콤 털렸죠. KT도 털렸죠. LG도 털렸죠. 롯데카드도 털렸죠. 뭐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망했나요? 그 기업들? 장사 잘만 하고 있죠. 뭐 배상했습니까? 배상했나? 뭐 1개월 무료? 뭐 이런 거? 카드 연회비 1년 면제? 뭐 이런 거? 그게 배상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기대도 안 되죠.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전혀 기업하기 어렵지가 않죠. 기업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 몇몇 부분. 근데 아닌 부분도 굉장히 많다. 요번 홈플러스 사태 이런 것도 보세요. 막 살려주려고 난리잖아. 농협 너네가 어떻게 안 되겠니 이러면서 살려주려고 그냥 어떻게든. 대마불사라고 큰 업체들은 절대 안 죽죠. 워낙 연결되어 있는 게 많고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망하게 두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든 살려주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합니다. 근데 사실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도 아니잖아. 미국 회사잖아 쿠팡은. 뭐 어쨌거나 제 정보도 털렸는데 워낙 많이 털리다 보니까 이제 무덤덤한 것 같아. 뭐 그냥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야. 개인정보 털렸는데 어쩌라고. 어쨌든 요번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원만하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 멤버십 다들 알고 계시죠? 스포티파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요번에 스포티파이가 추가가 됐다. 사실 게임 패스가 가장 혜택은 좋거든요. 근데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 내가 진짜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시간이 많다거나 이렇지 않는 이상 거의 본전을 뽑기 힘들 수 있어요. 게임 패스. 그 다음 넷플릭스는 조금 더 유용하긴 해. 왜냐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유용하긴 한데 워낙 요즘은 볼 게 많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넷플릭스를 추가를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보는 것 같다. 요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요 스포티파이 요거를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듣는 서비스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아니면은 좀 프리한 회사는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집에서도 브금 같은 느낌으로 깔아놓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활용도는 스포티파이가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엑스박스 게임 패스 잘 안 쓰는 것 같아. 넷플릭스도 뭔가 좀 애매해. 그런 분들은 요 스포티파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또다시 월요일이 다가왔고요. 12월이 시작됐죠. 12월 1일입니다. 야, 2025년이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야. 어쨌든 12월 달이 왔고 월요일이 됐죠.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한 달 마무리 같이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